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이 되겠네요. 10월 말 30일이라면 뭐 잊혀진 계절에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회자가 되는데 그건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10월 30일 무슨 날이 뭐하니? 세계 OS 간호사의 날로 되어 있어요. OS라고 하는 것은 정형외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날이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왜 특별하게 정형외과 간호사들을 위한 날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항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항공의 날. 뭐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그 개발도상국이라고 이제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무역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이제 정말 글로벌하게 세계로 많이 뻗어나갔죠. 네.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기술 습득으로서도 많이 다니고 또 물건 팔러도 많이 다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 수단이 바로 항공이었죠. 뭐, 항공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항공의 날.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날, 세계 OS 간호사의 날과 항공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30일은 세계 OS 간호사의 날입니다. OS라는 게 이제 오스페딕을 얘기하는 거죠. 오스페딕 서저리. 그러니까 정형외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날이에요. 글쎄요, 상당히 좀 독특해요. 음, 뭐 간호사가 정형외과만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만큼 정형외과 간호사들이 힘든 일을 많이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S 간호사의 날이 별도로 있겠죠. 그러면 정형외과와 간호사가 뭔지 한번 볼까요? 정형외과, 오스페딕 서저리. 성형외과 하면 플라스틱 서저리죠. 내과 하면 인터널 메디슨이고 IM이라고 통상 적습니다. 그 약자로. 그러니까 정형외과는 OS, 성형외과는 PS 이렇게 적죠.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관심 있게 보세요. 그 약자들을 입원실 앞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입원실 앞에는 IM 뭐 환자 이름 누구 그 뒤에 슬래시라고 해서 뭐 이제 주치 이름을 뭐 쓴다거나 그 뭐 뼈가 뭐 잘못돼 갖고 이제 들어간 분들은 바로 OS 환자죠. 그래서 OS 뭐 이렇게 이름이 써지죠. 그냥 입원실에 이렇게 입원실 그 명단이 있죠. 문 앞에 있는 거, 문패 같이 붙어 있는 거. 그 주의 깊게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정형외과는 근골격계. 그러니까 근 근육이지 근육. 그다음에 골격. 그걸 합쳐서 이제 근골격계라고 하는데 거기는 사지, 림이라고 하죠. 팔다리, 사지, 그다음에 척추, 어, 스파인, 그러니까 스피널 코드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부속,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골격계의 형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그리고 물리학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과다. 이게 정형외과라는 얘기예요. 내과적 예를 들어서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은 근골격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내과적 치료를 해야 될 거예요. 혈액 순환을 잘 되게 이제 뭐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외과적인 치료를 또 하죠.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 부러진 뼈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정시켜 놓고 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치료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적 방법이 있죠. 그냥 뭐 여러분들 그 병원 가시면은 물리치료실에 가면 물리치료를 받게 되죠. 이게 다 물리학적인 방법이죠.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총동원을 해서 환자의 어떤 그 증상, 병변을 갖다 고치는, 치료하는 그런 과가 정형외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의사가 있죠. 의사 혼자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거기 있게 됩니다. 간호사는 영어로 nurse라고 하죠. 법으로 정한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간호대학이나 간호조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다 그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봐서 국가고시에 합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내가 간호사 하고 싶어 하고 간호사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배울 만큼 배우고 그에 합당한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에요. 의사, 닥터의 진료를 도우며 환자, 페이션트를 보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간호사죠. 너스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간호사를 이제 백의의 천사, 뭐 지금도 뭐 백의의 천사라고 하죠. 근데 상당히 뭐 아파도 환자가 아픔을 호소해도 좀 냉정하죠. 간호사가.
뭐 아픈 호소를 다 받아준다면 또 끝이 없기 때문에 냉정할 수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간호사 하면 백의 천사라고 하지만 굉장히 차가운 냉정한 사람 뭐 이렇게도 이제 비치기도 했어요. 그건 뭐 어쩔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직업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기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같은 거는 이제 간호사가 놓죠. 자, 근데 보면 의사와 간호사, 닥터와 너스죠. 근데 치과는 닥터라고 안 해요. 간호사라고도 안, 우리는 그냥 그렇게 부르는데, 이 미국 영어를 보면은, 치과 의사는 닥터가 아니고 덴티스트예요, 덴티스트. 덴탈, 덴티스트. 그 다음에, 간호사는 하이지니스트, 즉, 위생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입학했는데 의대가 있고 치과대학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치과대 의사라고 부르고 간호사라고 부르는데 왜 치과대는 별도로 있을까? 꼭 궁금해했어요 그거를.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가 봐요 그렇게. 뭐 의사들은 알겠죠. 뭐 어찌 됐든 일반 의사를 부르는 용어는 닥터가 됩니다. 그다음에 간호사는 너스죠. 근데 치과는 덴티스트, 하이지니스트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간호사인지 뭔지 아프고 토너 있는 사람한테 약을 막 붓네요 입에다가 빨리 나라고. 예. 뭐 약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닐 텐데. 자, 그럼 정형외과가 무엇인지 위키백과를 통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외과. 오스페딕. 이 오스페딕이 PE도 쓰지만 PAE도 씁니다. 오스페딕 같은 이제 단어예요. 정형외과는 이 형태를 바로잡는다는 뜻 같아요. 외과적으로. 그러니까 뼈가 부러져서 다리가 예를 들어서 덜렁덜렁 할 경우에 그걸 고정시켜갖고 원 형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이제 정형외과죠. 사지와 척추 그리고 그 부속기 형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그리고 물리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보존하고 회복 및 발전시키는 의학의 한 분야로 팔, 다리 및 척추를 구성하는 모든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진료를 한다. 예, 앞에 설명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원을 보면 그리스어에서 오르토스가 정리, 똑바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페이도스, 소아과를 페디아트릭이라고 하죠. 오스페딕, 이게 뭐 어원이 비슷한 모양이에요. 소아를 뜻하므로 오스페딕, 고전 합성어적인 합성어이다. 이렇게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초창기 정형외과는 예방의학적인 면이 많았으며 시대의 변화와 산업의 발달에 따라 원래의 의미보다 광범위하고 깊은 현대의 정형외과로 발전을 해왔다. 옆에 이제 이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뼈가 굽은 사람을 똑바른 이제 기둥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묶어갖고서 이 굽은 곳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바로 정형의 의미를 이제 갖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 정형외과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로고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제 주 진료 분야를 보면 소아, 소아도 정형을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척추, 척추 뭐가 잘못되면은 이게 척추가 이렇게 굽었다든가 할 때 똑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외과적으로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해서 이제 바로 잡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부, 손수자, 족관절, 발족자, 그다음에 관절, 무릎, 팔꿈치 그 관절 있죠. 손목 관절, 발목 관절. 그다음에 견주, 어깨가 되겠습니다. 요즘 참 어깨가 아파갖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석회화가 됐다라고 해서 막 수술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릎 고관절. 이 고관절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게 털썩 주저앉아 갖고 고관절이 나가면은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근골격 종양, 머스큘로스켈리털 튜머. 근골격만 해도 복잡한데 거기 종양까지 붙었네요. 튜머가. 자, 그다음에 하위 진료과가 있습니다. 소아정형외과, 척추외과, 수부외과, 족부외과, 견주관절외과, 슬관절외과. 슬관절이 이게 무릎이에요. 우리가 슬하에 자녀를 몇 명 뒀니 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슬하가 무릎 슬자예요. 무릎 밑에 사람의 남자의 무릎 밑에는 기어다니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슬하에 아이를 어떻게 두셨습니까? 자녀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슬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관절외과, 근골격계 종양외과, 머스큘로 스켈리털 온콜로지.
자, 이것이 이제 하위 진료가 이제 되겠습니다. 예,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병원에 있는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네요. 예. 예,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제 또 항공의 날이 되겠습니다. 한번 항공의 날을 볼까요? 국내 항공의 날이 10월 30일인 것은 명확한데 각종 행사가 개최된 사실 이외에 명확한 자료가 없다. 네, 정말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2022년 10월 30일은 42의 항공의 날이 맞아요, 분명히. 근데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걸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네.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지 정말 죄송합니다. 단지 여행정보신문에 이제 보면은 이 항공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어요. 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내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인터넷 신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국토부 제41회 항공의 날 기념식 개최. 이게 작년이기 때문에 42회고 올해는 이제 42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현승, 그다음에 진성준 국회의원, 손창환 한국 항공협회 회장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제 항공의 날이 이제 개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써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 비행기가 이제 부활호라고 하는 방송을 얼마 전에 해드렸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민간 항공기가 최초로 취항한 것을 이제 기념으로 이제 삼는 것 같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언론의 기사는 있는데 10월 30일 이렇게 지금 항공의 날이 이때는 이제 29일이 금요일이니까 30일이 토요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날 행사를 한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거 이상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10월 30일은 항공의 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꽤나 안 됐는데 12월 7일이 세계 민간 항공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날 방송에 세계 민간 항공의 날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영상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항공의 날이자 그다음에 세계 정형외과 간호사의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세계 OS 간호사의 날과 항공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글쎄요, 왜 OS, 즉 오스페딕 정형외과의 간호사들만 이렇게 특별히 기념일을 정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이 항공의 날이죠. 네. 네,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나고 장사를 하러 떠나고 일을 위해서 나가고 하여튼 정말 이 세계화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시작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라고 봅니다. 정말 국내에 갖고 있는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대부분 수입해야 되는 것이 많으니까 결코 내다 파는 것보다 들여오는 것이 더 많으면은 그 나라가 크게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다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두 다 내다 팔으라고 그랬죠. 내다 팔 수 있는 건 다 내다 팔으라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머리를 이제 잘라서 머리는 이제 계속 길 수 있으니까 머리를 잘라서 이제 그걸 이제 가발을 만들어서 이제 팔고 심지어는 쥐 털을 갖고 이제 뭔가 모피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옛날에는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쥐를 잡아서 이제 그걸 이제 전부 모아갖고 그걸 가죽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로 가죽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쥐인지 뭔지 모르니까 참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음수상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물을 먹을 때는 물을 먹게 되는 근원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우리의 선배 세대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지 그걸 부정해 갖고서는 우리한테 밝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대한민국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까지는 협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취월장 뛰면서 날아가면서 발전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과연 이제 계속 그걸 지속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자신을 돌아다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날 그다음에 세계 OS 그 간호사의 날 조금 그 주제와는 멀게 제가 결론을 내렸지만 그러나 결코 먼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